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수처법 하고 있는데 그 공수처법이 무엇인지 좀 요약 설명하고 공수처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과연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혹은 부패수사처라고 불려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범죄수사처든 부패수사처든 그런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공수처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어조차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 많이 하셨죠. 조국 그 일가족이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에서 낱낱이 그 비리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경심 그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지만 조국의 그 일가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구속영장 집행과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도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끝까지 임명하려고 했었던 그 조국 그 일가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그 수사를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이미 정의와 공정을 벗어났다. 입시부정, 수많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비리, 증거인멸 주자 이런 것들에서 보여주는 허위와 거짓, 가짜들 국민적 분노 때문에 이에 항복하고 조국은 스스로 사퇴를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말이죠. 지금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요. 조국은 사면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과 관련된 모든 범죄 행위는 흐지부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공수처법은요. 다름이 아니고 수사 이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사 이첩권은 무엇이냐면 검찰이나 경찰, 다른 사정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 공수처장이 갖고 와. 그러면 그 사건을 갖고 와서 자기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조국은 바로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조국 사면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따라해 보십시오. 공수처법은 조국 사면법입니다. 공수처법은 조국 사면법입니다. 공수처법은 조국 사면법입니다.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다 갖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공수처장이 이거는 알고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다음에 그 검사팀들이 너무 지나치게 사건을 부풀려 가지고 별건 수사이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피사실 공표한 거다 라고 해가면서 오히려 다 쳐낼 겁니다. 사건을 은폐 축소할 겁니다. 현행 공수처법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사실 공표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공수처장과 그 수사관들은 조국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피사실이 공표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 당시 조국을 담당 수사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다시 조사할 수 있는 탄압법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국 사면법, 이걸 과연 여러분들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은요, 지금 국회의원, 검찰, 법원, 선관위, 고위공무원, 대통령, 그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될 수 있을런지 논쟁이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 7,000명 정도가 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결국은요, 이걸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 그 밖에 모든 공무원 조직을 다 장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모두 다 조사할 수 있고 모두 다 수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감옥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해서 딱 찍어가지고 탄압할 수가 있는 법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법은요 굉장히 무서운 법입니다. 7,000명이 넘는 고위공직자들은요 장성까지도 포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찍소리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 나가서 했었던 수많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 투쟁했었던 것들, 현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했었던 것들 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공수처법의 대상이요 공무원 부패 사건,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비밀누설, 그 밖에 여러 가지 대부분의 공무원 범죄 대상입니다. 직권남용까지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반대투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몇몇 사람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훈방 조치해줘요. 그렇다면요,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겁니다. 그러면요, 제2의 제3의 그 공황정국이 오는 겁니다. 자기가 직권남용으로 조사받고 나중에 깜빵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 반대투쟁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조사를 강력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조사받고 수사받는 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꼼짝 못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치검찰 만들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수사권과 기소권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기소독점주의에서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그거 분산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공수처에게 다 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더 웃기는 건요, 우리나라 헌법상 영장주의라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상 영장 청구나 이런 것들은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에도 보장이 된 검찰의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검사가 아닌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 자체가 위헌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다 준다라고 하네요. 검찰개혁에 정면 충돌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 검찰이 정치의 신형화됐다, 권력이 신형화됐다 해서 정치검찰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는요 완전히 정치검찰 만드는 겁니다. 왜냐고요?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수처장이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자기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수사관으로. 여러분들 한번 신문을 읽어보세요. 공수처장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 7명을 뽑습니다. 7명이 그 안에 구성이 되는데요. 그 안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그다음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 그리고 여당에서 추천한 2명, 야당에서 추천한 2명입니다. 자,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했을 땐 총 몇 명이 들어갑니까? 7명 중에 5명이 이미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된 두 사람을 추천하면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공수처장을 뽑고요. 그 공수처장은요 자기 검찰 전력 있는 사람은 50%밖에 못 뽑고요. 나머지는요 그런 전력이 없는 다른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뽑아야 돼요. 이런 조사나 수사 경력이 없어도 이 조사위원회 경력만 있으면은 다 포함이 됩니다. 우파 변호사들 있습니까? 얼마 없잖아요. 또 조사위원회 참여한 경력도 없어요. 결국은요 다 민병과 같이 세월호 조사위원회 무슨 특위 해가지고 조사 경력 있는 사람들이 다 뽑히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집권여당, 이 민주당과 같은 좌파 여당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 풀에서 뽑힌 공수처장, 그 사람이 또 임명하고 있는 민변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공수처는요 이 수사관들까지 포함해서요 누구를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다 정의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의 아닙니까? 모두 다 조사하고 이것들을 다 수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균형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법 장악 아닙니까? 드디어 입법 장악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우파를 박멸시킬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섭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찍는 사건만 될 겁니다. 이 공수처장 임기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에 의해서 뽑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치 검찰화가 되는 겁니다. 검찰개혁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공화제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헌법적인 이런 사정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공화제는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가 바로 공화제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고위공직자들, 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벌벌 떨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까지 해서 감옥까지 쳐놓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가 없는 초헌법적인 기관인 겁니다. 북한의 보위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격이 이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수처 법, 이 공수처 법은요, 불의와 사기와 기만과 그 위선 가식 덩어리인 이 조국을 사면시킬 수 있는 법, 조국 사면법이라고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이 조국 말고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사면시킬 수 있고, 집권 여당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한국당 황교안 수사법 이런 법들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정말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동참해 주시고요. 이번에 공수처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과 함께 지금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